자, 그럼 다음 욕 먹겠죠, 뭐. 네. 끝까지 본 사람만 욕할 수 있어, 근데. 다행이네. 네. 안녕하세요. 피플웨어 신에서 진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자, 빨리 지금 보여주세요. 커닝 페이퍼. 네. 여러분 자료 틀리기 싫어서. 여러분들 자료 틀리셔서 이렇게 커닝 메이퍼를 하는데 사실 이럴 거면 누가 그냥 노트북 갖고 오세요. 차라리 이럴 거면. 너무 오래 걸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실수조차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생해서 만드신 이거를 자, 보여보겠습니다. 네. 안 된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틀리면 되지. 아니, 숫자가 그래도 정확하면 좋잖아. 네,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시청자 이미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댓글로 두루뭉실하게 할게요. 적어 주실 수 있게 두루뭉실하게. 시청자 참여를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테슬라 토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고로 태플릭스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6시에 올라갈 예정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모르지만 계획이 다 있군요. 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이게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는 보면서. 네. 저는 진짜 어이가 봐야지. 없네. 저는 MC니까. NHTSA 84만 대 조사 데이터 요구. 이게 뭡니까? 일단 NHTSA가 뭡니까? 그게 이제 미국의 고속도로 안전 관리 뭐 협회라고 해야 될까? 어허. 행정부,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행정부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고속도로 안전을 책임지는 관리 부서라고 보면 돼요. 거기서 83만 대 데이터 요구가 뭡니까? 그러니까 83만 대의 테슬라 자동차가 네. 오토파일럿 운전할 때 사고를 칠 여지가 있다. 네. 그러니까 너희 리콜 조사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자료로 달라. 네. 근데 그 자료가 되게 어떻게 보면 힘 아닙니까? 아니, 뭐, 당연히 줘야 되는 거죠. 왜냐면 얘네는 조사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네. 실제로 리콜을 엄청 많이 때려요. 근데 83만 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네네. 뭐, 처음에 숫자를 들으면 어마어마하게 들리고 그러는데, 별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제가 좀 만들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아니라는 뜻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 커닝 페이퍼에 2020년도에, 그냥 이거는 검색하면 나와요. 2020년도에 전 세계의 리콜 대수. 그러니까 리콜 예정이 아니라 네네. 리콜된 차량의 대수가 1,300만 대요. 1,300만 대고, 그리고 2022년에 동일한 기관에서, 그러니까 미국이죠. 거기서 이제 리콜을 한 게 3,500만 대인가? 그리고 그 3,500만 대 중에서 한 1,000건이 안전관리에 대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아까 2020년도의 그 데이터는 안전과 관련된 게 1,000만 대가 넘는 거였고, 지금은 3,500만 대에 뭐 안전벨트도 있고 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안전 관련 건수가 1,000건이고 그 안에는 또 뭐 1,000만 대 정도 아마 비슷하게 있겠죠. 그런 리콜이 벌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차량을 다 공장으로 데리고 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차량에 문제가 있으니까 안전하게 몰아야 되니까 우리가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고쳐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난 돈과 그다음에 약간 명예의 실추가 일어나죠.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건수도 작아. 그러니까 40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좀 길어 또. 한 해가 아니라 2016년도부터 오토파일럿에 관련돼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특별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조사를 한 게 40건 정도 된대요. 그리고 그 안에 사망사고도 한 열 몇 건, 20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 이번에는 정말 잡고야 말겠어. 라고 하고서 또 이제 자료 더 줘.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리콜을 때려서 리콜이다 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리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검찰처럼 조사를 더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하고서 완전히. 그런데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리콜이 돼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오토파일럿이 문제야. 그러면은 차량을 전수조사해서 차량을 개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업데이트하고 또 끝날 수도 있어요. 물론 벌금은 물겠지만. 그래서 리콜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83만 대라는 숫자가 지금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그
현금에 비해서 자꾸 건드리는데 현금에 비해서 큰 돈이냐라고 하면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 그래서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냥 늘상 그렇게 뭔가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 좀 잔인하고 무섭게 하는 기관이고, 그리고 리콜을 실제로 많이 하는, 뭐 테슬라한테 특별히 더 나쁘게까지 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원래 그래요. 자, 뭐 별거 아니었네요. 별거 아니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무튼 조사 중이다. 네. 처음 본 사람들은 걱정할 수 있겠지만 여기는 그런 곳이다. 원래 그런 곳이죠. 네. 네, 원래 그런 곳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입니다. 네. 기가 텍사스에 메가팩을 공급했다. 네. 이게 무슨 의미죠? 메가팩,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게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메가팩은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그러니까 ESS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 해서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를 말해요. 근데 ESS라고 하면 그게 꼭 배터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B자 붙이면 BESS가 돼가지고 배터리 저장 시스템을 의미하고, 지금 테슬라가 만드는 건 BESS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 장치가 그 하나하나가 되게 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3메가와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하튼 3기가와트? 3메가와트? 헷갈린다. 하여튼 테슬라에서 이번에 저장하는 장치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잘 기억을 못하고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왜냐면 제가 감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커닝 페이퍼 보면서 하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꾸 뭔가 이렇게 뭔가 방해를 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대단한지에 대해서만 키워드만 전달해 드리면, 델셀이라고, 이거 지역 이름도 정확히 몰라. 호주의 남부 지방에 이전에 2017년도, 연도는 제가 커닝 페이퍼에 정확히 썼던 걸 기억해요. 2017년도에 호주 남부에 가장 큰 그 배터리 저장 시스템으로 유명한 거를 테슬라가 설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게 100이면 지금 131짜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텍사스의 배터리 공급도 하겠지만 그 주변의 지역에도 좀 혜택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드 시스템 연결하면. 근데 그게 왜 대단하냐? 이 에너지 저장 장치가 없으면 친환경 에너지로 아무리 에너지를 만들어도 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예를 들어 태양이 안 뜨잖아요? 그러면 태양열 전지는 아침에만 쓸 수 있으니까 저녁에 에너지를 못 써요. 그러니까 아침 동안에 해가 이렇게 떠 있을 때 그때 태양광 에너지를 열심히 축적을 해서 배터리에 저장한 다음에 밤에 그걸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풍력도 마찬가지고 에너지가 이게 써야 될 때 쓸 수 있게끔 어떤 물통 같은 데 물을 담아 놓는 거죠. 근데 이런 장치가 필요한데 이걸 테슬라가 세계에서 제일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환경 에너지로 태양광 에너지 패널도 만드는 회사가 저장 장치도 만드는데, 이 저장 장치 핵심 부품은 배터리인데 배터리도 만들고 있어요. 미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루시드가 했던 말, 루시드의 피터 롤린슨 대표가 했던 얘기 그대로 가져서 할게요. 지금 자동차 회사의, 그러니까 루시드의 자동차 매출보다 에너지 사업 매출이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배터리팩 만드는 거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배터리도 만들고 배터리 에너지도 수급하고 정제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태양광 패널도 만들고 세계에서 가장 큰 ESS도 만드는 거예요. 사실 그 루시드 뒤에 네. 사우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그때 한번 네. 루시드가 그거 믿고 있다가 이제 중국 화웨이한테 그건 한번 그때 밀렸었잖아요. 그건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때 화웨이.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따라가려고 하면 시간이 필요한데, 네네. 지금 다들 급하게 달리고 있어요. 랠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LG나 뭐 하나하나 다들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고, 심지어 테슬라는 갑이면서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수요를 자기가 창출하기도 하면서 그거에 필요한 그 재료도 자기가 만드는 상황인 거예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속도 전에서 밀리고 있는 거고 밀릴 수밖에 없는 구조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메가팩이 기가 텍사스에 이제 공급이 됐는데 그런 것들 그런 메가팩이 네. 그럼 뭐가 좋은 겁니까? 전기를 더 씁니까? 전기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텍사스 오스틴 지역에 지금 공장이 있는데 전에 삼성전자도 오스틴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텍사스의 오스틴이라는 곳에 눈이 하도 와서 아니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전기가 끊겨서 공장이 멈추는 적이 있어요. 아, 한 번 일례가 있군요. 그러면 공장이 멈추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공장 멈추면 그 다음날 뭐 날씨 맑아지고 뭐 그래서 한 3일 뒤에 다시 가동한 애가 아니라 여기 흐르고 있던 가스나 에너지나 원료 같은 게 다 중간중간 어디서 새거나 문제가 돼가지고 멈출 수도 있고 아니면 블락이 돼가지고 수리를 해야 될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공장 가동이 한 달이 늦어질 수 있는 거야. 하루에 몇천억씩 막 벌어야 되는데 그 하루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는 걸로 치자면 생방송 도중에 인터넷이 끊기면은 그동안 있었던 구독자가 싹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터넷 송출의 핵심은 얼마나 안정적으로 끊기지 않게 이거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보내느냐, 데이터를 보내느냐인데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메가팩이다. 메가팩이 있으면 안전해지죠. 네. 뭔가 엄청 사소하면서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텍사스가 또 일례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라서 사고 한번 쳤던 곳이라서 예, 하루에 1,000억인지 100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손실은 정말 막대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고 되게 이제 네,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 그쵸. 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지금 벌써 중간이 왔어요. 2개밖에 안 하는데 아직 4개가 더 엄청 많아요. 이거 빨리빨리 가야 합니다. 네, 왜 이렇게 많이 네. 했어? 그러니까. 테슬라 차이나 하이랜드 M3 완료인데 모델 3. 예. 네. 아, 모델 3가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네. 이거 뭔 얘기입니까? 하이랜드는 모델 3 개선 버전이라고 하면 돼요. 아, 그러니까 원래 페이스리프트를 우리는 되게 1년마다 해서 그러니까 2019년형, 2020년형 가격이 팍팍 차이가 나거나 막 재고 밀어내기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 그런 게 많은데 테슬라는 여태까지 차가 계속 바뀌어. 맨날 막 하루 다르다, 하루가 막 멀다 하고 막 차량 부품이 바뀌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있어가지고 맞아. 차 값도 시가고 내 차는 랜덤이라고 막 이런 식으로 농담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그런 얘기도 네. 했죠. 내 차의 출생지는 어디일 것이다라고 막 얘기한다고. 저는 뭐 프리몬트에서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온 것 같아요. 예, 온 것 같아요. 예, 거기 써 있어요. 그 뭐 출생지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뭔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없고 뭐 심지어 같은 부품을 써서 완전히 동일한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페이스리프트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이랜드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외형도 근데 모델 3 제가 타보니까 너무 불편하던데. 전 등치가 있어서 그런지 몰랐더라고요. 좀 낮고, 그러니까 모델 Y 타다가 그거 타니까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 똑같은 경차라도 박스카 레이를 타다가 예를 들어 뭐 모닝으로 바뀌면 갑자기 공간감이 확 줄잖아요. 그래서 좀 뚱뚱한 애를 타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좀 편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 사실. 약간 스포티하지, 더 빠르고. 아, 네. 운전하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모델 Y가 낫습니까? 3가 낫습니까? 전 무조건 모델 Y입니다. 아, 예. 네, 저는 공간감이 더 중요해요. 속도는 이미 만족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다는 네. 거. 네.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서 이제 생산이 되니까 좀 뭔가 많은 생산량과 뭔가 많은 수출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하이랜드는 아마 기가사마이만 할 것 같지는 않고 나중에 확장될 건데 가장 큰 특징이 하드웨어 4.0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좀 현재에 있는 해상도보다 좀 더 좋은 해상도의 카메라를 지원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수치는 말하지 않으래요. 이거 자동차 리뷰어들 입장에서는 눈에 뵀을 때는 큰 차이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 눈에 보이기도 좀 달라. 아,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뒤에 디퓨저가 이렇게 좀 솟아서 약간 네네. 각지게 나오거나 아니면 눈이 약간 좀 더 커진 느낌 헤드라이트가 아, 그러니까 약간 페이스리프트인데
아, 이번에 진짜 바뀌었네라는 생각 드는 정도. 아,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리뷰어들의 뭔가 많은 리뷰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네요. 신뢰도 바뀌어서 아마 사람들이 아마 리뷰 엄청 날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주제. 네. 시간이 15분 남았네요. 아, 가격도 싸진다. 네, 가격도 싸진다고? 와. 그럼 장난 아니지.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그럴 것 같다. 네. 자, 네 번째입니다. 기가 멕시코 모두 허가라고. 아, 뭐 근데 멕시코에다가 짓는 이유가 뭘까요? 건물을? 사실 멕시코에 그 자동차 공장이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미국에서 자동차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게 아니라 멕시코에서 부품 생산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자동차 산업단지가 꽤 많은 걸로 이제 유명해요. 인건비 때문에 그런가요? 인건비지, 당연히. 인건비고 거리도 가깝고. 거기 뭐 예를 들어 미국에서 캐나다 가서 인건비랑 미국에서 멕시코 가서 인건비랑 딱 생각하면 멕시코 당연히 쌀 거잖아요. 물론 또 멕시코도 그다지 인건비가 싸지 않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공장들이 거기 왜 있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허가가 안 나다가 요번에 났다라는 내용인가요? 그게 원래 이제 중국은 기가 상하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 사람들은 애플도 자기네 중국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아 진짜로. 우리 쪽에서 만들었으니까. 그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테슬라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이 있나 봐요. 그러면은 그런 감정이 있으면 기사를 쓸 때 어떻게 쓰겠어요? 멕시코 씌울 줄 알았지? 뭐 이런 식으로 기사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전에 기사에 기가 상하이처럼 안 될걸? 뭐 이런 기조로 이제 중국발 기사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도 좀 약간의 소음이라면 소음이고 몇 가지 안 좋은 이벤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거 없고 당장 뭐 허가 다 된다는 식으로 며칠 전에 기사가 뜬 거죠. 근데 이게 좀 차이점이, 제 생각에는 기가베르닌이 좀 나쁜 사례예요. 기가베를린은 환경단체 이슈도 있고, 된다고 했다 다시 멈췄다가 해가지고 딜레이를 꽤 많이 시켰는데, 멕시코는 최소한 그런 건 없을 거다라는 그런 거를 좀 암시해 준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그 기가택세스를 이렇게 유치하고 싶어 하는데, 그렇죠. 멕시코도 유치하고 싶어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뭔가 좀 사소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멕시코 때려치고 우리 뭐 딴 데 간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것보다는 아예 그냥 확정을 져버리고 약간 그런 거를 의식해서 좀 행정 절차를 좀 빨리 해줬을 수도 있고, 그냥 좋은 뉴스 정도?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뭔가 이제 멕시코라고 하면은 뭐 살인율 뭐 이런 좀 무서운 것들의 그런 거 있다 보니까 그 코미코라고 저도 요즘에 좀 보는데 거기에서 너희 자살 1위 그러니까 거기서 코미코가 하는 말이 너흰 타살 1위 말하면서 네. 뭐 이런 거. 무서운 동네인데. 자, 아무튼 좋은 소식이 있어서 축하드리고요. 자, 이제 다음 주제. 요거는 이제 누가 봐도 테슬라 주주가 이제 낸 그런 워딩 같아요. 뭔데요? 아무 기억이 안 나네. 벤츠도 무릎을 꿇었다. 벤츠도 이를 왜 꿇었나라고 봤더니 그 충전기 그거를 이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현대도 뭐 꿇을 리만 남은 거고 뭐 다 그런 건가?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좀 관점의 차이랄까요? 그런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그냥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이거를 굳이?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북미는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멕시코까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거기는 그냥 끝났어요. 거기에 뭐 다시 테슬라 말고 다른 충전기로 뭔가 막 설치를 한다 하는 것 자체는 거의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미 GM이랑 포드랑 테슬라랑 그 다음에 그 볼보 전신 하여튼 뭐 모든 자동차들이 다 하나씩 다 테슬라 충전기를 쓴다고 하는데 네네. 가장 많이 깔기도 했고, 거기서 나만 다른 거 하겠다는 거는 거의 자살행위예요. 그럼 현대한테 지금 자살행위를 현대도 해야죠. 당연히 할 거예요. 제 생각에 그거 제정신 아니면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전기차 만들어서 미국에 팔 거면, 한국은 몰라. 한국에선 모르겠는데 미국에 팔 거면 무조건 지원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카카오가 점령한 그런
그 한국을 피해 네, 일본의 라인을 뻗친 네이버 같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거면 한국에서는 카카오 그냥 꽤 쓰라. 어렵게 말했어. 꽤 어려워. 어렵게 얘기했지만 좀 비슷했어. 느낌이 있었어. 아 모르겠어. 오케이 넘어가요. 어쩔 수 자, 없다.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거를 그냥 뭐 벤츠가 무릎 꿇었다, 무슨 다른 데가 무릎 꿇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그게 검토를 하고 있었겠지. 근데 이제 자기들이 각이 안 나오니까 발표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 예측하고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전문가들은. 근데 독일에선 몰라요. 그러니까 독일이 아니라 유럽에선 몰라요. 아니면 한국에선 또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북미가 지금 통일이 된 거고, 우리 북미가 파운드 쓰는데 우리 미터법 쓰잖아요.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시아, 특히 이제 한국, 일본, 여기 또 분위기 다르고, 그 다음에 유럽도 분위기 다른데, 충전 타입을 계속 분리해서 가는 게 장점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통합시키면 다 통합시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많이 접고 들어가는 거라 조금 싫어하겠죠. 네. 자, 그러면은 신 대표님은 벤츠가 무릎을 꿇은 겁니까? 아니면은 상황에 맞춰서 유두리 있게 행동한 겁니까? 상황에 맞춰서 유두리 있게 행동한 거죠. 왜 뭐 무릎을 꿇었겠어 가가지고. 사상 검증 한번 해봤고요. 아니 이거 테슬라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꿇겠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면 좀 재밌지 않을까요? 무릎을 꿇은 겁니까? 아니면은 수긍한 겁니까? 아 이게 도입하고 싶은데 도입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충전 포트가 하필이면 좀 짧아. 그리고 꽁무니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선이 안 닿으면 차량의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배터리 충전하는 그 시스템이 맞지가 않으면 자기네가 뭐 800V 시스템으로 만들어봤다고 했는데 얘를 연결했을 때는 오히려 더 늦게 충전될 수도 있어요. 800은 커녕 뭐 50kWh도 충전이 안 될 수도 있고 막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기술적 검토나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아마 검토가 느려지는 거지. 지금 마음이 복잡할 거예요. 하고 싶어도 현대가 특히 막 이렇게 시스템 만들어서 잘하려고 했던 업체들이 더 피해를 본 사례예요, 이거는. 현대 화이팅. 네. 자, 다음 내용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2차 혹시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스턴 마틴. 에스턴 마틴 알죠? 어디에 나왔던 차입니까? 007 제임스 본드가 타던 차고 그게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나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우리 아들이 장난감 조립하는 그 차에 에스턴 마틴이 있어서 거기 글을 읽다가 007이 탔던 차로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사람들 네. 그걸로 유명해요. 근데 네.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이 에스턴 마틴이라는 차가 지나가면은 소나타다. 그 정도는 아닐걸? 아반떼. 그 정도는 네, 아닐걸? 아반떼다라는 식으로 구화반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아반떼다 막 이렇게 막 비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에스턴 마틴이 루시드와 손을 잡고선 전기차를 개발한다고. 이게 반증일 수도 있는데 뭐에 대한 반증이냐면 전기차가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충전하고 모터를 이렇게 최적화해서 속도를 내고 토크를 내는 거에 대해서 야, 그거 배터리 달고 모터 달면 되는 거 뭐 내연기관 업체들이 금방 하지 라고 하는 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원래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내연기관 업체들이 다 점령할 거라고 한 지가 몇 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렇죠. 뭐 전 테슬라 투자하기 전부터 들었지만 테슬라 투자한 다음에도 한 3년 넘게 전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거짓말이에요. 예, 내연기관 업체들이 바로 쫓아가기도 어렵고 현실적으로 다른 문제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연기관 업체에서 엔진을 만드는 인력이나 미션 컨트롤러 막 이런 거 직접 만드는 사람들은 일자리 잃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부에서 만드는 거에 대한 강한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도 외부 업체의 기술을 도입해서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고, 그리고 기술도 심지어 생각보다 쫓아가기 어렵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루시드의 기술을 원하는 업체들은 좀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바이든 대통령도 눈치 보고선 포드 넘버원. GM. GM인가? GM 넘버원라고 했을 정도로 노조의 파워. 한국도 지금 막 파업하고, 장난 아닌데. 힘들죠. 네, 빨리 외부에서 이렇게 어떻게. 저는 아무 말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그것도 있어. 루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기술을 판매하는 업체로 어떻게 보면 그 세계를 모색하는 거고, 아하. 테슬라도 예전에 그러니까 도요타가 주식을 가지고 있을 때, 도요타가 테슬라 주식을 엄청 가지고 있었을 때, 그때 되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도요타나 이런 다른 업체들한테 전기차 시스템이랑 모터 그 최적화된 그 모듈들을 판매해서 회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차를 만들려고 하니까 갈등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들었는데, 뭐 걸러 들을 사람은 걸러 들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 그 모듈을 팔았으면 지금의 테슬라는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약간 지금의 테슬라는 그 iOS인가요? iOS? 아무튼 iOS. 애플 같이 돼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걸 추구하는 루시드는 안드로이드 같은 그런 약간 조금 뭐 공용 플랫폼 같은 뭐 이런 걸로 가려고 공용 플랫폼을 누구나 하고 싶어 하는데, 아마 그 루시드가 어떻게 보면 잘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나쁜 건 아니고 좋은 소식이어서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랐고, 살 길을 찾아야지. 네, 시간이 이제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 요거는 사실 3분 안에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리비안의 주가가 42%가 급등을 했어요. 왜 급등했습니까? 많이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루시드보다 지금 성적표가 좋아요. 그리고 리비안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아마존의 벤을 판매하는 걸로 계약을 해서 예전에 되게 유명했는데, 아마 10만 대인가 기억했어. 컨닝 페이퍼를 10만 대를 그 아마존에서 이렇게 사가기로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10,000대만 먼저 하고 약간 간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최소 물량만 주문하려고 해서 약간 좀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뭐 잘 해결된 것 같고, 뭐 10,000대라도 뭐 조금씩 사면 다행이죠. 그리고 실제로 트럭이나 뭐 벤이나 이런 쪽에서 성적표가 나쁘지 않은 걸로 판단이 되니까 주가가 오른 거고, 이게 이제 사이버 트럭이 어떻게 그 시장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뭐 그쵸? F150이나 뭐 이런 차량 그런 것들이 좀 더 잘 나오면 리비안도 강한 위협을 느끼겠지만, 지금 상태에선 트럭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잘 만드니까 올라갔을 뿐이다. 잘 만들고 실적을 말한 대로 좀 잘 이룬 거죠. 네. 의외네요. 루시드가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루시드도 사실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그러니까 그 양산차를 만든다고 해서 막 그 모델 3 같은 걸 만드는 건 좀 약간 먼 거 같고, 그건 진짜 멀고 이미 계획표도 완전 틀어졌어요. 그 루시드는 자기네 계획을 제대로 지금 못 지키고 있는 상태인데, 일론타임보다 그쵸, 양산을 그리고 사우디에 공장을 짓는 것도 저는 되게 부정적으로 봐요. 만약에 중국에 지었거나 멕시코에 지었으면은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게, 그 사우디의 특징이 뭐냐면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서? 예.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고용을 하려고 아마 그 왕세자도, 빈살만 왕세자도 루시드 같은 기업들을 유치할 텐데, 기존처럼 그 다른 외국인들을 고용하면 사우디 경쟁력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딜레마일 건데, 자기네 국민을 인력으로 넣으면 열심히 일을 안 하던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까 좀 의심이 있어서, 모르겠어요. 그냥 사우디에 공장 지으면 여러분 좋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궁금하긴 해요. 사우디가 잘 사는 동네인데 일을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도 이제 알바도 하고 택시 운전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저는 언더스탠이나 3프로 TV 같은 거 좋아하니까 거기서 이제 사우디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거기에 주워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들도 먹고 살려면 이제 일 열심히 했나 보다, 옛날보다 좀 부지런해졌나 보다 생각하지만, 이게 그 기본 가다라는 게 전 좀 너무 빡센 데서 일했나? 그래가지고 의심스러워요. 옛날에 그 유럽 프랑스인가 어디 있는 거지들한테 복지를 하도 많이 해주니까 일을 안 한다고. 그 라마단 기간에 이제 거지 며칠 하면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거 뭐 다 이제 맞고 그래가지고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 이야기 있긴 하죠.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 일단 공장 위치는
조금 이상해요. 제 입장에서는. 이건 빈살만의 욕심 같다. 약간. 자, 아무튼 뭐 루시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욕 다음 욕 먹겠죠, 뭐. 네. 끝까지 본 사람만 욕할 수 있어, 근데. 다행이네. 네. 자, 자, 다음 얘기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이에요. 아, 이거는 지금 현재 테슬라가 한 주에 얼마입니까? 지금 한 270 아, 270 정도인가요? 모르겠네요. 네, 그 정도. 확인 안 했어. 관심도 없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곧, 네, 300달러. 라는 기대감이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닝 발표 전에 찍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좀 확률이 높아 보인다 정도죠. 뭐. 네. 별로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올라가든 말든. 아니,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는 그냥 이번 달 다음 달을 어떻게 알아요? 그쵸? 뭐 저도 저번에 이제 막 추천했는데 사람들이 고점에 사가지고 마음이 아팠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고. 근데 확률적으로 높아 보인다. 뭐 그 정도죠. 올라가긴 올라가겠지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아, 이번 해에 다음 해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한 2025년, 26년 때 뭐 한 2배 넘게 올라가지, 3배 넘게 올라가고 막 나중에 이제 원하는 기술들이 다 나와. 막 옵티머스가 매장에서 막 이렇게 안녕하고 막 지금 막 춤추던데요, 옵티머스. 그러니까 옵티머스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메가텍 에너지 사업이 진짜 10배 이상 막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막 자율주행도 우리나라에서 막 돌고, 그럼 그때 주가가 지금 주가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을 것 같은데. 네, 이런 장투를 갖고 계신 그 가치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주식 300이 언제 찍니 이게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죠. 왜 팔 게 아니니까. 네, 근데 그런 우리 대표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팔았죠. 주식을 팔았을 때는 어떤 심정이셨나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게임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 대표님이 이제 오늘 내일 막 그런 오늘 내일 그런 얘기 들으면 또 기분 안 좋지 오늘 않으세요? 내일이라는 말을 진짜 하셨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포기하지 마시라고 막 응원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돈으로도 하셨군요. 이게 투자하기 전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팀 구성이 쉽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이제 접으시려고 진짜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표님 막 포기하지 마시라고, 대표님 회사 정말 좋다고 그랬는데 이제 막 하다가 막 저 때문에 힘을 얻었다고 고맙다고 그러면서 뭐 더 하시면서, 원래 저 때문에 한 건 아니겠죠. 근데 더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런 말 해줘서 응원해줘서 고맙다라고 하다가 나중에 실제로 저한테 투자 의견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했던 말도 있고 진짜로 했던 말도 있고, 말 조심해야 돼요. 네. 했던 말도 있고, 그리고 대표님의 의지가 되게 좋아 보여서 그 개발자분도 있고 실제 인력도 있고 그러니까 막 밤새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 좀 제일 열심히 일하시죠. 네. 저희는 그 바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냥 시기가 안 좋은데 좀 고민해 볼게요 하고 그냥 주식 팔았죠. 근데 800대 팔았어요, 그때 당시. 잘 팔았습니까? 아니면 손해 좀 봤어요? 지금 가격 정도,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야 800 정도 되니까.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네, 지금이랑 비슷한 가격이네. 네. 하지만 판 금액이 어디 다시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솔직히 저는 투자 시점이 안 좋았어요. 뭐 큰 돈을 투자한 건 아니고 제가 아는 분들이랑 같이 투자했거든요. 저 혼자 힘으로는 의미 있는 액수가 안 나와서 저도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뭔가 빼서 5천 정도 투자하신 걸로 들었는데. 아니에요. 저는 1,000만 원 단위로만 투자했어요, 다. 합쳐서 5천. 그렇죠, 합쳐서 5천. 네. 그게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최소 의미 있는 금액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투자를 저 말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피플에 나오신다고 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아무튼 뭐 그렇다. 네. 자, 아무튼 그거랑 또 그것도 있죠. FSD 베타 때문에 그건 잘 산 것 같아요. 그것도 조금 그때 비슷한 그거 시점에 왜 잘 팔았어요. 샀는 줄 알아요? 네. 처음 찬 사람이 그거 보면 우와 이래요. 그게 뭐야?
저는 이제 차량 가격 와. 방어를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저는 FSD 베타가 오를 거라 믿는 사람이라. 근데 FSD 베타 어이가 없는 게 왜 소프트웨어 주제의 차랑 같이 한 몸입니까? 이게 무슨 소리죠? 옮기지 못하잖아요. 그치. 옮기지 못하지. 그러니까 왜 차랑 하나요? 그 차 죽을 때까지 타야 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 FSD 베타랑 왜 한 몸이 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정책은 많이 팔아먹기 위한 정책이 아닐까? 그러니까 많이 팔아먹기야. 옛날처럼 빡쳐가지고 배터리 다이나마이트 폭파시키면 이제 FSD 베타까지 싹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제가 테슬라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네. 지독해. 독하게 돈을 벌기 때문에 독하게 돈을 버는 회사이면서 기술 혁신도 하니까 재밌죠. 네. 자, 아무튼 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예상치 못한 생활고에 그쵸. 생각했고 많이. 조심하십시오. 네. 네. 이게 사실 이제 자기의 확신 있는 마인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당장의 생활비가 중요해가지고 혹은 갑자기 써야 하는 돈이 생겨가지고 안 좋은 타이밍에 팔아야 하는 그 상황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여윳돈이 없기 때문에 사야 할 타이밍에 못 사는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돈 벌어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돈 많이 벌라는 네, 뜻이에요? 돈 많이 버세요. 네. 뭐지? 자, 아무튼 그렇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탭플릭스가 이제 금요일날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 홍보를 위해서 좀 뭐, 회사 차원에서 노력하시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전혀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네. 영상물은 저는 이제 엔터 쪽이랑도 좀 몇 번 일을 하다 보니까, 네. 1%의 창의력과 99%의 홍보로 이루어진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홍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중요한 건 인정. 네. 그런데 비율이 좀 이상한데? 네. 네. 자, 그런데, 그러니까 네. 좀 과장했지만, 네. 뭐 그런데, 탭플릭스는 우리가 이제 우리 채널에서 막 떠드는 거 말고는 사실 홍보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쵸. 네.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할까? 근데 사실 우리가 큰 목표가 없잖아요. 약간 기대값. 조회수 1000 정도만 나오면 좋겠다, 약간. 이런 기대잖아요. 소소한 마음. 네. 자, 우리 테슬라 관심 분들에게 한 번만 홍보해 보시죠. 탭플릭스는 어떤 드라마입니까? 그냥 테슬라 좋아하는 분들은 좀 공감할 내용들이 있지만, 뭐 저는 조용히, 뭐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네, 시즌 2는 네, 컷라인이 몇입니까?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시즌 2 몇 나와야지 제작하실 거예요? 뭐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올까?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원금 회수 절대 못 하거든요. 네. 하여튼 저희 뭐 장비 테스트니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네. 하지만 거기 주인공을 보시다 보면은 누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네. 좀 다릅니다. 네. 실화의 바탕으로 만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시죠.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